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일동 중계본동 중계1사동을 지역구던 노원구의원 손영진입니다. 구정 질문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임대아파트 그리고 재량사업비 관련 내국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길동에 추진 중인 고층 임대아파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아시고 계시죠? 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켓 시위와 수차례 민원, 진정서 등 서울시와 구청의 강한 반대사를 주민들께서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을 위협하고 등하굣길 공사 차량들 예, 지치려고 하면서 아이들 짓지 않았으면 뭐 그런 위협보다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안전에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쪽 부모님들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등교 시간에는 저희가 차량이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등교 시간에 문제가 없고요. 하교 시간대는 뭐 여러 가지 시간대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학부모님들은 걱정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례와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암산 힐링타운 부지의 초고층 아파트 33층 건립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은 풍부한 녹지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연 20만 이상의 주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암산 전망대는 힐링도시를 추구하는 노원구의 대표 명소입니다. 노원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불암산 힐링타운은 청장님의 큰 사업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불암산 힐링타운에 33층 초고층 아파트 건축 계획이 알려지면서 건축 반대 서명 캠페인을 펼친 등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반대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반대 서명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한 13만 5천 명 반대 서명해 주셨습니다. 네. 노원구 주민수의 26%에 해당한 13만 5,426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숫자는 불암산 힐링타운 인근 주민들 전체가 반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설 신청이 들어가면 100%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남이나 간담회 등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 서명 운동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서명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일단 서명된 용지를 조만간에 서울시장 전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지금 다시 그때쯤 되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서울시에서 51만 노원구민이 주시하고 있는 33층 고층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청의 대응 방안 그리고 노원구 재정상 쉽지는 않겠지만 구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도시 이제 용도 변경을 통과 안 시켜주면 이건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 개발업자는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되는 문제에서 구청장 권한이면 저건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통제를 벗어나고 때로는 저희가 아까 그 상기 일동 그 청년주택 때도 저희가 반대도 하고 서명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는데도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했는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막아보려고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서울시 행정의 사례를 봤을 때
최악의 경우 못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그렇게 되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솔직히 잠이 잘 안 오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이건 뭐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까지 다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야고 또 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여야 할 것 없이다 이 부분은 반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결국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 땅값이 지금 저 MDM에서 이란 회사에서 950억에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요. 저걸 저희가 구에서 사들으려면 950억보다는 더 줘야 되겠죠. 뭐 더 이하로 절대 안 팔 거고요, 민간. 그래서 최소 1,000억 이상의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지금 솔직히 말씀 불가능하다. 1,000억 예산을 저기에 땅 매입비에 쓰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지금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나간 일이지만 640억 정도의 매입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을 때 매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도 이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었죠. 650억 정도 그 전에 두양 주택에서 그 정도 팔겠다고 했을 때 팔겠다는 것도 아니었죠. 뭐 이제 그때 추산한 게 있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규모가 크다. 그리고 맥없이 그냥 아무것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울시 입장에서도 선두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이걸 땅을 사가지고 이게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지을 것도 아니고 청년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고 단지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650억을 매입하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 서울시 입장일 뿐이고 저희 노원구민 입장에서는 그때 지금이라도 저걸 좀 사들여서 더 이상 아파트 건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시도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쉽지는 않겠으나 계속 좀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 상생주택 건립 관련도 PPT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계동 509-2번지 홈플러스가 입주있는 이 부지에 용적률 800%의 지상 37층 고층 건물 건립 계획권으로 청장님께서도 주민 설명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이전에도 그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우리 구민들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저지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또다시 편법으로 상생주택이란 이름의 초고층 임대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계동 1049-71번지 청년주택 개발 사업의 사례처럼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그리고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대응 방안이나 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서울시가 시책 사업으로 좀 하는 거여서 아까 그 불암소 철쭉동산 앞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용도 변경만 허락을 안 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생주택이라고 해서 현 서울시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서울시 15개 부지 발표할 때 하나의 부지로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욱더 막기가 어려운 지금 일입니다. 서울시가 그 시장의 어떤 시책이라는 게 시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굉장히 절박하고 이게 인구 밀도가 높아서 아파트를 반대하지만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25개구를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이 노원구의 사정 지역도 잘 모르고요. 대화를 해보면 어디에 이게 뭐 홈플러스 옆에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서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필요하니까 그냥 이미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의견을 듣는 척하고 이렇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청년주택 할 때 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게 맨날 가서 몇 번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해도 그 위원회 사람들은 그냥 듣는 신용만 하는데 결국 결론은 정해져서 딱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될까 봐 여기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미리 설명해도 드렸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좀 하고 했는데요. 뭐 이게
보니까 또 이 구청장이 제가 좀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어찌됐든 좀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법리 검토 의견이 있으셔서 선출직 시의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 해가지고 결성을 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상생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어떤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금 싼 주택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도 지역 나름으로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꼭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원구의 지역이란 곳들이 하나같이 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거나 홈플러스 주변은 뭐 온통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 않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고 꼭 그런 곳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예를 들면 봉농동에 태릉이 있고요. 청년주택 2군데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됐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어떤 뭐 부작용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보면 차라리 그런 곳에 이렇게 청년주택이나 상생주택가들 지으면 주민들과의 상생도 좀 되고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꼭 대상지를 찾아오는 곳들이 꼭 저런 곳들입니다. 네, 저 홈플러스라든가 수락산역 그 청년주택은 하필도 주변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선정을 했다거나 여기 지금 노원역에 그 주변 그쪽에 청년주택 짓는 것도 바로 7단지 아파트 주민 바로 옆이어서 또 버스 차고지 바로 옆이어서 주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어서 그 정책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장소 선정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근데 실적에 쫓기다 보니까 막 하기 위해서 홍보성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발표해놓고 철회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들 간의 어떤 불신,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 또한 또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어찌됐든 저희는 구청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최대 막아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민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총장님 지혜로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경춘선 숲길 관리 주체 이관과 관련하여 PPT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태릉 골프장까지 이어진 녹슨 철길이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경춘선 숲길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문화생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철길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가족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노원구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춘선 숲길은 관리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거부하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 민원 50% 이상은 노원구로 접수되고 있지만 민원 해결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원이 함께 경춘선 숲길 관리 주체를 노원구로 이관해달라는 주민들의 설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경의선 숲길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정하기 애매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춘선 숲길은 노원구에만 속해 있어 관리 주체를 이관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춘선 숲길은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관리 계획안을 제출할 생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줄이고 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경춘선 숲길이
정말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은 구청장이 전지전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다 될 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게 서울시 관리입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어찌됐든 잘 듣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한 3분의 1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경춘 숲길 6km 저 끝부분에 담터 상거리 그 부분에 이제 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중간에 이제 하랑대 설도공원만 화장실이 있고 육사 야구장 옆에 화장실이 있고 담터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없거든요. 근데 불가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아니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 어떤 생리 욕구를 해소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화장실이 안 된다는 건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겠다. 또 허락도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라.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무슨 벤치 문제부터 뭘 좀 바꾸는 문제, 담벼락에 뭘 하는 문제. 주민들이 다 매일 새벽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방문자 센터 잔디 운동장에 벤치를 좀 더 놓는다거나, 뭐 멀티 파라솔을 좀 설치한다거나, 철쭉동산처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무슨 노원구에서 조그마한 무슨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설득하고 쫓아다니고 이래야 겨우 한두 번 허가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도 뭐 행사 같은 걸 기획하기가 위축돼가지고 또 설득할 생각이 암울하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발 좀 넘겨달라. 경춘선 숲길은 서울시장이 4년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하지만 서울시장이 한 번 올까 말까 보시니까 관리가 그만큼 관심권 바뀌지만 구청장은 매일 간다 매일. 구청장이 매일 가면은 당연히 관리가 잘 되게 돼 있고 불편한 사항이 눈에 보이면 빨리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주민의 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근데 뭐 서울시한테 이야기를 해도 뭐 거기도 조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 또 그 북부공원 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 쪽에 여기가 북서울 꿈의숲 관리사무소에 부속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부정원 지원센터를 하면서 여기를 더 이제 틀어지겠다는 오히려 의지를 더 보이는 게 오히려 반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뭐 넘겨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 안 넘겨서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좀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최악의 경우에 관리권이 안 오더라도 조직을 키우고 이런 건 좋습니다. 제발 좀 노원구청이 관리하듯이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런 요구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민원 처리 속도가 8일 걸립니다. 평균 8일. 우리 노원구에서 8일 동안 방치돼 있었으면 아마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아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처리할 문제를 8일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 행정 서비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쌍팔년도 행정 서비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군의원들이 또 서명까지 해주고 계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꼭 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서명하기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와 서울시 잘 설득하시고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축소 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원 예산 중 가용재원, 즉 재량사업비 현황을 보면 매년 경직성 경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2018년, 2022년 세입 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세입 예산 중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시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증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필수 지출 경비 또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지출 경비인 인력 운영비, 민간 위탁금,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영선사업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세입 예산에 비해 경직성 경비 증가폭이 커서 가용재원에 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순세경영금 선반영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지 않나 본연은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삶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 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시 구간 재정 분담 사업의 구비 분담률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예산부터 지역 앞에 공공일자리 예산 축소,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비 축소, 주민자치 지원 사업비 축소, 경로당 난방비 축소 등 국비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 각종 보조금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줄어들고 필수 지출 경비는 늘어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된다면 결국 재정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 본의원 이런 보조금 축소가 우리 노원구체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필수 지출 경비로 인해 구에 필요한 신규 사업과 신규 사업 차질과 더불어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정말 가장 어려웠던, 정말 고민했던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요. 또 1년 전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고 또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뭐 정부의 이제 매칭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좀 결정적으로 이번에 어려웠던 게 그동안 서울시가 부담했던 것들을 구로 많이 떠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100% 서울시가 부담하던 걸 이제는 뭐 7대3으로 하자. 내년에는 6대4로 구가 이제 좀 일부 부담해라. 다음에는 그 후에는 아마 5대5로 바뀔 것 같습니다. 공공연히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예산도 옛날에 9대1에서 지금 내년에 8대2, 내후년에 7대3까지 이제 조정하겠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료 서틀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시가 100% 하다가 지금 100%를 한 50%, 5대5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담받은 거를 이제 구가 해라. 예, 권한도 많이 줬고 돈도 많이 내려보냈으니까 이제 구가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던 거를 조정교부금을 많이 추가해 줬으니까 이제 구가 해. 그거는 우리 구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길래 고맙다. 참 이제 가용 재원이 많이 쓸 수 있겠다. 좋았는데 시가 하던 예산을 이제 구가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돈을 많이 받아본들 그 돈을 또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돼버리는 거여서 특별하게 뭐 구 재정이 도움이 안 되는데 서울시는 이제 조정교부금 많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구의 어떤 재량권과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을 구현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구로 떠넘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들 눈치가 보여서 말도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다른 예산 페널티 받을까봐.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노원구에 여러 가지 힐링 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이나 당연천, 불암산 힐링타운이 유명해진 만큼 하다못해 청소 인력, 경비 인력, 관리 인력을 2배는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용률이 2배, 3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하천이 7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잠기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력. 주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비 오고 나서 새벽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서 청소 안 돼 있으면요, 바로 불만을 터뜨리시고. 뭐 하고 있냐고. 네?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이런 관리하는 데 좀 돈 쓰라고. 관리 인력을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지셨기 때문에요. 즉자적으로 반응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인력을 추가로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어도 어떤 시설을 짓고 관리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자신 없으면 새로운 시설을 짓지 말자. 새로운 센터 만들지 말자. 센터를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하려면 다 돈입니다. 다 인건비 써야 되거든요. 요즘은 뭐 밤늦게까지 산책로에 불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있으시고, 그럼 10시까지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6시 끝나면 10시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따로 채용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2배, 3배 듭니다. 그런 게 전부 다 경직성 경비로 다. 근데 그 부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 예를 든 거고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장에 어떤 내가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굉장히 늘려달라고. 그래 놓고 인건비나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면 왜 또 직원들은 많이 뽑았냐? 네? 왜 비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했냐? 또 이런단 말이죠. 저는 방만하게 운영했단 말을 차라리 듣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듣고 관리를 치밀하게 깨끗하게 쾌적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마 내년 예산 심사하실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추가로 저희가 추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마침 질문을 주셔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리 인력이 삭감되어 버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참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예산 분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몰린다 그럴까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빨리 타결하고 조금 삭감하고 아예 줄이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강북 학생체육관 기금을 폐지를 빨리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 50억을 이쪽으로 예산으로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나 백사마을에 보니까 다행히 우리 구 땅이 노원구 구 토지가 있어서 개발이 본격화되면 제가 그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 들어오는 세입들이 꽤 내년이나 내후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그래서 좀 짜투리탕이나 좀 효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구의 토지들은 좀 저희가 적극 찾아내가지고 매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의 자체 수입을 좀 늘려서 늘리는 방법도 계속 추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또 행정 수요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은 뭐 어르신들 당구장, 탁구장 더 만들어 달라. 지금은 아이유센터, 지역아동센터 만들어 왔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 공간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제 빗발치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어르신들은 파크 골프장 만들어 달라. 게이트 보장을 만들어 달라. 게이트 보장 만들 때 지붕을 씌워 달라.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게이트 보장 만드는. 이 정도 요구가 있다면 이렇게까지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다 부응해야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어느 한 세대 소외됨 없이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가용 재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7, 800억 정도 저희 노원구로 조정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좀 그걸로 숨통이 트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고 대신 부가 분담해. 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 아이유센터 제가 27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한 절반 정도는 운영비를 분담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100%다 풀어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돈을 구 예산으로 전담해서 투입해야 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제 노원구에 너무 많이 만들었나?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이게 정말 전국적인 모범 사례였고 서울시가 이 정책을 받아 안아가지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막상 예산 운영비를 다 구보고 하라 그래 버리니까 처음에는 다 해줄 것처럼 같이 분담해 줄 것처럼 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는 구가 다 분담해라 100%.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위축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더 만들어야 되나? 더 만들면 계속 구가 부담은 한 개당 4, 5억 1년씩 들어가는데 10개만 더 만들어도 40억, 50억인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어서 뭐 그런 과정에서도 뭐 줄일 건 줄이고 또 주민들 수요에 부응할 건 부응해야 돼서 아주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좀 정교하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예산 심의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방향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북극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북극성은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좋은 정치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